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르신들과 인천광역시 스마트 경로당 건강에 관련해서 어르신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김택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 동안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우리가 첫날 공부했던 건강에 관련돼서 우리가 알아봤던 내용들이 요 심장병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예. 심장병에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는데 심장병이 발병하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었죠. 예.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요거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당뇨병, 그렇죠? 그 다음에 혈관에 병이 생긴다. 그래서 고지혈증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고지혈증이라는 건 결국에는 혈관에 지방이 많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주 중요한 혈관이 우리 몸속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혈관은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어르신분들? 예. 이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혈관의 이름을 관상동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 이 관상동맥이라는 혈관 안에는 당연히 혈액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 혈액이 잘 흘러가야만 심장뿐만이 아니라 뇌도 건강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어르신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혈관 안에 지방이 많으면 이렇게 찌꺼기가 쌓인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혈액이 이렇게 흘러가기가 어려워지니까 심장에 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게 대표적인 심장병의 원인입니다. 라는 말씀을 어르신분들께 드렸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리고 당뇨병이라는 건 혈관 안에 당이 높다는 뜻이에요. 혈관 안에 당이 높으니까 혈액이 끈적끈적하죠. 그걸 점성도가 높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공부를 했었죠, 어르신분들. 그렇기 때문에 또 혈액이 흘러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지방이 많아도 혈액이 혈관을 따라서 흘러가기가 어려워지고 혈당이 높아도 혈액이 혈관 안에서 흘러가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면 혈관으로부터 영양소, 밥이라고 제가 쓸게요, 어르신분들. 혈액은 우리의 밥입니다. 혈액은 우리의 밥인데 밥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라는 거, 우리 몸 구성하고 있는 모든 조직, 기관이라는 건 간, 심장, 뇌 이런 걸 다 기관이라고 합니다. 그 기관들이 죽게 되는 거죠. 병이 유발돼서 죽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혈관이 건강한 거예요. 혈관이 건강하려면 이렇게 혈관을 막고 있는 찌꺼기를 제거해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제거하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어르신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거를 LDL 콜레스테롤이다 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LDL이 아니라 HDL이죠. HDL 콜레스테롤입니다. 이런 건 좋은 콜레스테롤입니다. 이런 게 오메가3 지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분들, 지인분들이 오메가3도 드시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 고혈압이라는 겁니다. 고혈압. 제가 고혈압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 어르신분들께서도 요 고혈압이라는 거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많이 계시기 때문이죠.
혈압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고혈압이라는 건 혈압이 높다라는 뜻입니다. 혈압이 높다, 즉 혈액의 압력이 높다는 뜻인데 혈관이 이렇게 있을 때 혈관 안에 흘러가는 혈액이 있을 거예요. 이 혈액이 흘러가는 압력이 있어요. 그 압력 때문에 혈액이 계속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건데 요 정상적인 압력이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압력. 압력이 세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그런 수준을 우리가 정상혈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에서 정상혈압이십니다 라고 하면 혈관 안에 혈액이 부족하지도 않고 너무 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부드럽게 잘 흘러갑니다 라는 게 정상혈압이다 라는 거예요. 예. 어르신분들은 어떠세요? 혈압이 정상이세요? 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정상인지는 아직 잘 몰라도 제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혈관 안의 혈압은 정상일 때 가장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 공부했었죠? 고지혈증.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지방이 혈관 안에 많다는 뜻이에요. 그 고지혈증이라는 이 얘기를 제가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고지혈증을 혈관 안에 제가 그림으로 그립니다. 요렇게 그리면 되는 거예요. 지방이 혈관 안에 많죠. 그러면 지방은 이 안에 치석이 쌓이는 것처럼, 찌꺼기가 쌓이는 것처럼 이 안에 혈관 벽에 요렇게 붙어가지고 찌꺼기처럼 쌓입니다. 그러면 혈액의 입장에서는 통로가 막혔잖아요. 통로가 막히니까 흘러가는 입구가 좁아졌어요. 여기가 좁아지니까 흘러가기가 어려워져요. 근데 제가 혈액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했죠. 여기에 있는 우리의 신체가 밥을 달라고 하죠. 그러면 혈액이 잘 흘러가야 밥을 줄 수 있는데 찌꺼기가 쌓여서 혈액이 잘 흘러가지 못하니까 여기서 정상보다 더 강한 압력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 눌러가지고 혈액을 통과시켰다면 찌꺼기가 쌓인 이후에는 이렇게 세게 눌러야만 혈액이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게 누르는 압력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정상보다 압력이 높아졌죠. 혈관 안에 혈액이 흘러가는 압력이 찌꺼기가 쌓인 이후에 정상 수준보다 높아졌죠. 그걸 고라고 쓴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 때문에 혈액이 흘러가기가 어려워졌죠? 찌꺼기 때문에 어려워졌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높이죠? 압력을 높이죠. 그걸 고혈압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서 저도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네,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관심 깊게 봐주셨던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오늘도 좀 지루할 수는 있지만 또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잘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남은 시간 또 얘기를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혈압이라는 건 혈관에 혈액이 흘러가는 압력이 정상 수준보다 높아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상 수준이라는 게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했을 때 다른 거는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냥 어르신분들은
숫자만 기억하셔도 돼요. 어르신분들을 제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숫자만 기억하십시오. 120에 80. 요것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뒤에 단위가 있는데 요거는 모르셔도 된다. 예. 병원에서도 그냥 요 단위는 생략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숫자만 알면 된다. 120, 앞에 있는 숫자 120, 뒤에 있는 숫자 80. 이게 정상 혈압인데 만약에 121에 81이다. 그러면 정상보다 혈압이 높으니까 고혈압이냐? 그렇진 않습니다. 예, 그 정도는 괜찮아요. 정상 혈압이 120에 80이고 고혈압은 제가 고혈압이니까 붉은색으로 써볼게요. 140에 90. 요 정도 수준이 되면 고혈압이 경계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0에 90. 120에 80이었던 정상 혈압에, 즉 정상적인 혈관에 이렇게 고지혈증으로 인해서 찌꺼기가 가득 차면 혈액이 흘러가기 위해서 더 강한 압력을 만들고 또 여기를 지나가는 혈액은 압력이 세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고무호수가 이렇게 있어요. 고무호수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 물을 어르신분들한테 제가 이렇게 쏘고 싶다. 그런 일은 없지만 이렇게 쏘고 싶다라고 하면 혈관을, 이 고무호수를 제가 꽉 누를 거예요. 그래서 호수의 구멍이 이만했는데 이렇게 작게 만들면 꽉 누르면 물이 멀리 나가죠. 멀리 물을 보낼 때 우리가 호수를 꾹 누르잖아요. 혈관을 꾹 누른 거나 다름없죠. 지금 이 찌꺼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혈액의 압력이 높아지죠. 그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혈관이 있는데 강한 압력의 혈액이 이렇게 혈관을 팍 세게 치게 되면 혈관에 이렇게 구멍이 날 수 있어요. 즉 상처가 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혈액이 혈관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혈관 안에 있어야 할 혈액이 혈관 밖으로 누수가 생기는 거죠. 혈관의 누수를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글씨 보이세요? 출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혈. 혈압으로 인해서, 고혈압으로 인해서 뇌혈관에 출혈이 생겼다. 그걸 뭐라고 하죠? 뇌출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혈압을 잘 관리하면 뇌출혈 발생 위험도 낮아지고 심장병 발생 위험도 낮아집니다. 심장병은 심장이 이상이 생기는 건데 심장의 기능이 있잖아요. 이의 기능이 뭐죠? 이의 기능은 씹는 거죠. 그리고 이는 여러 모양으로 생겼죠. 모양과 기능이 따로 있어요. 어르신들. 심장이 있는데 여기를 통과시키려면 강한 압력을 만들어야 돼요. 심장에서. 그러려면 심장이 강해져야 돼요. 이렇게 찌꺼기가 이렇게 쌓이지 않는 깨끗한 혈관에서는 심장이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 되는데, 즉 정상적인 힘을 발휘하면 혈액이 흘러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찌꺼기가 쌓여 있으면
흘러가기가 어려워지니까 심장이 더 강한 힘을 만들어야죠. 더 강한 힘을 만들려면 심장이 더 강해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약해져야 되겠어요? 제가 이걸 쉽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어르신분들. 심장이 강한 힘을 만들려면 좀 뚱뚱해져야 되겠어요? 아니면 좀 날씬해져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심장도 좀 커져야 힘이 세질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장이 커져요. 심장이 커진다는 얘기는 나쁜 겁니다. 운동을 해도 심장이 커질 수 있지만 이건 지금 운동을 해서 심장이 커진 게 아니라 혈압이 높기 때문에 심장이 커진 거예요. 요런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혈압이 높으면 심장도 병이 생길 수 있다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예. 저도 물 마실 테니까 어르신분들도 물 한 잔 드세요. 제가 이렇게 가끔 없어집니다. 예. 아, 고혈압이라는 게 이렇게 위험한 거구나. 그리고 또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게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어르신분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정말 어르신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보세요. 어르신분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방광? 네, 방광. 네. 요거 신장이죠, 신장. 신장이라고 제가 쓸게요. 신장이 있어요, 신장. 심장이 아니고, 심장이 아니고, 신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장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네. 이 신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또 공부를 할 건데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신장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의 정수기예요. 정수기. 예. 우리 혈액에도 노폐물이 많죠. 찌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찌꺼기를 걸러서 소변으로 배출을 해요. 좋은 건 우리 몸에 남겨놓고 나쁜 것들은 소변으로 배출을 합니다. 나쁜 걸 배출하기 위해서는 필터가 필요한 거예요. 걸러내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정수기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정수기가 우리 몸에 있다라는 얘기는 이 신장이 있기 때문에 혈액을 깨끗하게 계속 순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신장이 고장나잖아요? 그러면 신장이 하는 역할을 대신해야 됩니다. 누가 하냐면 기계가 대신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투석이라고 합니다. 투석. 신장이 고장나면 투석을 해야 되는데 투석하는 건 상상도 못하기 힘든 일입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그리고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일이에요. 이 투석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수술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일주일에 많게는 3-4번씩 계속 투석을 해야 돼요. 계속 혈액을 정화시켜 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과시켜 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힘들겠죠. 그러므로 신장이 고장나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먹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신장이 고장나면 음식물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 조심해서 먹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고혈압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혈압. 혈관의 압력이 높아진다고 했어요. 혈관은 신장에도 연결이 돼 있고 우리 모든 온몸 구석구석에 혈관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혈압이 높아요. 그러면 신장으로 가는 이 혈관에도 혈압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세다 보니까 신장도 조금씩 상처가 나기 시작해요. 결국엔 신장이 고장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투석까지도 갈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예, 제가 지금 말씀은 이렇게 드리지만 고혈압으로 인해서 신장에 손상이 생겼다? 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혈압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도 드시는 겁니다. 혈압이 조절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혈압약을 드시죠.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어르신분들께서 이렇게 지금 운동도 하고 계시고 또 어떤 어르신분들은 좀 앉아서 쉬고 계시고 한데 잘 하시는 겁니다. 예.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네, 스튜디오가 굉장히 쾌적한데 조금 요즘 날씨가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꾸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예고를 드리고 물을 마시는 것도 사실 조심스럽긴 한데 깊은 마음으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분들. 자, 당뇨병이라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당뇨병. 그러면 나는 당뇨만 있어? 나는 고혈압만 있어? 이런 분들이 상당히 드물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거의 같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당뇨, 고혈압, 거기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고지혈증, 이런 게 한꺼번에 같이 오고요. 거기에 심장병, 거기에 신장까지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예, 삶의 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어르신분들, 제가 아까 정상혈압은 120에 80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그러면 120에 80이 아니라 140에 90은 고혈압이 시작된 거예요. 140에 90이다 라고 하면 혈압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직 고혈압 약을 드실 단계는 아닐 수 있으나 혈압이 정상보다는 높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혈압약을 드시는데 이 혈압약을 드셨더니 혈압이 어떻게 됐냐면 120에 50으로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자리는 정상인데 뒷자리가 떨어졌죠. 아니면 110에 50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뒤에 있는 숫자 있잖아요. 요것도 중요하지만 이 뒤에 있는 숫자도 중요합니다. 110에 50인데 이 50이라는 숫자가 뒤에 있는 숫자가 요거 아주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60보다 낮아졌다라고 하면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혈압이 높은 것만 위험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어르신분들 이것도 아시죠? 저혈압. 왜냐하면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 중에는 고혈압으로 인해서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계신데 나는 혈압이 낮아. 근데 먹는 약이 있을까요? 아마 저혈압 때문에 약 드시는 분들은 제 생각엔 안 계실 것 같은데 혈압이 낮은 것도 오히려 혈압이 높은 것보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어지러움증이라든지 식은땀이라든지 이런 게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정신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저혈압이신 분들이 쓰러졌을 때 심폐소생술로 제가 2분을 살려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 심폐소생술. 나중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도 제가 어르신분들께 한 번씩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혈압을 120에 80 비슷하게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높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낮지 않게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 어르신분들께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물을 잠깐 마실 동안 제가 준비해 놓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고혈압에 관련된 또 다른 얘기들을 어르신분들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 PD 선생님께서 아주 자료를 잘 띄워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보면 제목에 고혈압이라고 되어 있죠. 네, 혈압이 정상보다 높은 것을 고혈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어르신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고혈압의 원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혈압의 원인을 이것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다라는 말 뒤에 뭐가 있냐면 신경적인 문제가 있고 체액성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어려운 말로 되어 있는데 신경이라는 건 뭐냐면 한마디로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단어는 다 아실 거예요. 어르신분들. 자, 보세요. 신경성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긴장, 그 다음에 화나는 거 이런 거 다 신경성 요인입니다. 이 신경성 요인이라는 것의 어려운 얘기는 교감신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알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용어를 잘 몰라도 신경성 요인이라는 건 신경 쓸 일이 많은 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경 쓸 일이 많다? 행복하세요? 아니죠. 스트레스가 높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혈압이 높아집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그러면 혈압이 높아져요.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아이고 저희 부모님께서 저 어릴 때 공부 안 한다고 아우 혈압 올라 어우 뒷목 막 이러셨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는다. 어우 뒷목 어우 복장 터진다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혈압이 높지는 않으십니다. 예. 제가 앞으로도 열심히 효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려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어쨌든 이런 신경성 요인들이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체액성 요인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짠 음식. 예. 짠 음식을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소금. 요거 어렵게 얘기하면은 소듐, 나트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몸속에 소금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소금이 많아지는 원인 당연히 짠 음식 많이 먹으면 소금이 많아져요. 소금이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짜졌다. 즉 소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 몸이 짜졌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르신분들? 우리가 짜졌다. 예. 가끔 주머니에서 좀 지갑은 여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짜지면 안 됩니다, 어르신분들. 가끔은 주머니 여셔야 돼요. 밀크커피도 가끔 이렇게 동료분들에게 좀 사주시고 이러셔야지 매번 얻어먹으면 그것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러면은 또 혈압 오릅니다. 그러지 마시고 가끔 주머니는 여셔라. 조금 딴 얘기 했지만 짠 음식 먹었다 그럼 우리 몸이 짜지죠. 그럼 어르신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물 마실 겁니다. 물을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짜지면 물을 마시던지 아니면
소변 있죠? 물이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소변은. 이 소변을 밖으로 배출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 몸속에 물이 점점 많아지면 누르는 압력이 많아지잖아요. 물통에 물이 가득 있으면 무거워지잖아요. 무거워진다는 얘기는 결국 압력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걸 체액성 요인이라고 합니다. 물을 너무 한꺼번에 자주 마신다라고 하는 건 물을 많이 마시면 좋지만 조금씩 자주 마시는 거예요. 조금씩 자주. 그리고 너무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게 바로 요런 겁니다. 요런 거를 체액성 요인, 신경성 요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각각 신경성 요인만 일어나고 체액성 요인으로 인해서 혈압이 고혈압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된다고요? 복합적으로 일어나요. 이게 같이 일어나요. 같이. 스트레스도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막 매운 음식, 짠 음식 먹게 되고 같이 일어나죠.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죠. 막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나는 야채와 채소를 먹을 거야. 이게 됩니까? 어르신분들? 돼요? 스트레스 받을 때 막 매운 음식 먹게 되고 막 비빔밥 막 양푼에다 막 비벼가지고 막 먹는 드라마 있잖아요. 왜? 예? 선 봤는데 퇴짜 맞고 집에 와가지고 막 비벼 먹고 스트레스 받으면 짠 게 땡기고 매운 게 땡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은 또 높아지죠. 그러니까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너무 이른 시간에 제가 해결 방법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해결 방법은 뭐다? 아주 간단한데 어렵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예요. 네.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가 줄어들면 아무래도 먹는 것도 좀 조심하게 되거든요. 예. 저 스트레스 푸는 방법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스마트 경로당 통해서 우리 어르신분들 만나는 겁니다. 예. 거짓말이 조금 들통났나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면은 혈압이 높으면은 혈관의 내피세포 손상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아이고, 내피세포 같은 거 이런 용어는 잘 몰라도 되는데 내피라는 건 뭐냐면은 혈관의 안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입니다. 네. 혈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이 외피고요. 외피. 우리가 추울 때 외투를 입잖아요. 그래서 외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내피라고 합니다. 예. 내피막이에요. 막 중에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어요. 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바깥쪽이에요. 제가 입고 있는 옷의 바깥쪽. 이거 그 다음에 여기가 안쪽입니다. 혈관도 이렇게 바깥쪽과 안쪽이 있어요. 바깥쪽을 외피, 안쪽을 내피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혈압이 높으면 이렇게 강한 혈압으로 흘러가던 혈액이 내피에 부딪혀요. 이렇게 쾅 부딪히겠죠. 흘러가니까. 그러면서 정상일 땐 괜찮은데 혈압이 높으니까 힘이 세지죠. 그러면 이 내피에 상처가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요거를 내피세포가 손상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이 손상된 상처로 혈액이 이렇게 출혈이 생겼다. 근데 그게 뇌다. 그걸 뭐라고요?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하고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혈압이 위험하다? 혈관에 상처가 좀 생기면 어때? 혈관에 상처가 생기면 치유가 가능해요. 예, 자기 스스로
치유를 합니다. 이럴 땐 건강할 때 가능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태죠? 혈압이 높은 고혈압 상태죠? 그러면 치유가 되는 게 아니고 상처가 더 커져요. 그러면 출혈도 더 커질 거고요. 그래서 악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제가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한다. 심장과 뇌뿐만이 아니고 신장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간도 있고요. 위도 있고요. 대장도 있고요. 소장도 있고요. 각각 다 있죠. 이 모든 기관에는 혈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혈관에 상처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고혈압이 위험해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제가 거기 보면은 가정혈압을 측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정혈압이라는 건 뭐냐면 집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거예요. 네, 집에서도 혈압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집에서 혈압을 측정할 때는 혈압기가 있어야 돼요. 혈압기에 대고 120에 80 요거를 기준으로 하는데 손목 혈압계도 있고 손가락 혈압계도 있는데 이 손목과 손가락 혈압계로 측정을 하면 부정확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혈압계로 측정을 했을 때 이 120에 80이라는 정상 범위가 아니라고 해서 너무 놀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직접 측정을 해보시면 돼요. 측정 방법은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가정혈압이 아니라 이제 병원에 가면 저쪽 좌측에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이렇게 심장 높이와 팔의 높이를 동일시해 가지고 보통 이렇게 혈압을 재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림에 보시면 의자에 앉아서 책상 위에 혈압計 있는데 거기다 팔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재잖아요. 근데 이 팔이 심장보다 높거나 심장보다 낮으면 조금 과소평가 혹은 과대평가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심장 높이에 맞춰서 혈압을 측정하면 됩니다. 근데 노인이나 아니면 당뇨 환자분들, 당뇨병이 있거나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일어난 상태에서 재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당뇨병이나 아니면 내가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기립성 저혈압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앉아서 측정했을 때 조금 다른 값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유념해서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120에 80이 정상 범위고 140에 90이다 라고 하면 요거는 혈압이 좀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거기 120에 80 전에 그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수축기 이완기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축기 혈압, 이완기 혈압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혈압이면 혈압이지. 우리 태 선생이 혈압은 120에 80이면 정상이라는데 거기에 수축기 혈압이 따로 있고 이완기 혈압이 따로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앞서 있는 120이라는 걸 수축기 혈압이다 라고 하시면 되고 요 뒤에 있는 80이라는 수치를 이완기 혈압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수축이라는 건 뭘까요? 수축이라는 건 심장이나 혈관이 이렇게 압력을 발생시킬 때 심장이 수축할 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장이 수축했으면
이완하죠. 딴딴. 이게 심박수가 한 번 뛴 겁니다. 심장이 한 번 뛸 때 꾹꾹 이렇게 하잖아요. 수축기가 있고 이완기가 있는데 수축할 때는 아무래도 힘이 세겠죠. 그리고 이완할 땐 조금 힘이 약할 거예요. 짜는 거고 이건 다시 짜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그거를 수축기, 이완기라고 하는데 수축할 때는 힘이 세죠. 그걸 압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120. 이완할 때는 아무래도 압력이 약해지니까 그거 80. 그래서 앞에 있는 숫자가 수축기, 뒤에 있는 숫자가 이완기다. 심장의 수축기, 심장의 이완기에 측정된 혈압을 우리가 120에 80 정상범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요건 아셔야 돼요. 수축기 혈압이 140이고 이완기 혈압이 9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걸 고혈압 경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축기 기억 안 나시고 이완기 기억 안 나셔도 좋지만 120에 80, 140에 90 요거는 조금 기억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우리 어르신분들께 요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상혈압과 고혈압 경계 단계의 혈압 수준. 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거기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 있죠. 고혈압이라는 것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완기 혈압이 90일 때 위험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것,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 혈압을 정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높은 혈압을 조금 낮추는 것, 조금 낮춘다는 게 130 수준으로 정도만 수축기 혈압, 앞에 있는 숫자를 130 정도까지만 낮춰도 매우 건강해집니다. 130 수준까지만 낮춰도 매우 건강하다.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려운 거. 예. 스트레스를 줄이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예. 그리고 또 방법이 있어요. 그건 제가 후반부에 알려드릴게요.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수축기 혈압 조절과 유의점이 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앞에 나가서 볼게요. 유의점은 뭐냐면 이완기 혈압이 감소한다면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 이완기 혈압이 90에서 80 정도로 낮아지는 건 매우 좋은데 이게 60 미만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낮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혈압이 너무 낮아도 혈액이 흘러다니기가 어려워요. 어느 정도는 힘이 있어야, 요 정도 힘은 있어야 그래도 추진력이 생기는데 이것보다 낮게 되면, 즉 이완기 혈압이 80보다 낮아서 60 미만으로 떨어지면은 혈류의 추진력, 즉 혈액이 흘러가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공급이 잘 안 돼요. 그걸 혈류 공급 장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완기 혈압이 너무 감소하는 건 유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수축기 혈압을 낮게 조절하는 건 좋지만 이 과정에서 이완기 혈압이 60 미만으로 떨어진다. 특히요. 당뇨병이 있다 라고 하면 6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매우 유의하셔야 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혈압이 떨어져서 좋을 수 있지만, 혈압이 낮아져서 좋을 수 있지만 이 정도 수준보다 더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혈압약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해 보실 필요가 있다. 상담을 통해서 뭘 한다? 약의 용량이라든지 이런 걸 조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적어도 60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뭐라고요? 적어도 몇이요? 60 이상은 유지해야 된다. 이완기 혈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수축기 혈압 60 미만으로 60 이상 유지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건 140 미만으로 떨어뜨리되 요거는 앞에 있는 수축기는 140보다 낮게 뒤에 있는 숫자는 60보다 높게 요렇게 조절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예,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에서는 혈압이 높아요. 집에서 측정할 때는 혈압이 높습니다. 집에서 측정한다는 건 가정 혈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혼자서 측정을 했더니 혈압이 높아요. 근데 병원에 가요. 진료실에 가서 혈압을 측정했는데 혈압이 정상입니다. 진료실 혈압이 집에서는 분명히 이 정도 나왔는데 집에서 측정했더니 이거보다 낮아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가면고혈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고혈압일 가능성이 높은데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는 혈압이 낮아요. 이런 걸 가면고혈압이라고 그래요. 이런 분들은 고혈압으로 인한 다른 질환 발병률이 매우 높아요. 내가 병원이 아닌, 즉 진료실이 아닌 가정에서 혈압을 쟀을 때 혈압이 높다라고 하면 이거는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집에서는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상황이랑은 반대죠. 집에서는 괜찮은데 병원 가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들이 입은 하얀 가운만 보면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혈압이 높아집니다. 이런 걸 백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면 고혈압과 백의 고혈압 중에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가면 고혈압이 위험해요. 백의 고혈압보다 가면 고혈압이 위험합니다. 백의 고혈압 같은 경우에 좀 긴장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고혈압이 아닐 가능성도 매우 높거든요. 그러니까 진료실에서 높든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집에서 높든 집에서도 높고 진료실에서도 높다라고 하면 이건 지속성 고혈압이라고 해요. 이건 고혈압이 맞죠. 근데 집에서는 괜찮은데 병원만 가면 높다. 요거는 조금 긴장감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 집에서는 높은데 병원에서 괜찮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랑 상담을 해봐야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네, 다음이요. 자, 이것도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한 말씀 드리면 결국에는 고혈압을 조절할 때 아까 일단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럼 반드시 의사분께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분명히 약물을 처방받으셔야 돼요. 약을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생활 속에서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그래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하면 드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생활 속에서 한번 치료를 한번 조절을 해보시죠. 그러면 아까 음식이 있었고 스트레스도 있었고 그 다음 뭐가 있냐면 운동이 있어요. 운동 중에서도 요거는 걷기 운동 요거 많이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조금은 빠르게 걷기, 체중 조절 요렇게 하면 혈압이 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빠르게 걷는 거 요런 것들이 혈압 조절에도 좋습니다. 특히 겨울에는 추운 날씨에 나가셔서 운동하시면 혈압 때문에 큰일 나니까 반드시 방한대책 다 세우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어르신분들께 많은 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여러 얘기를 하다가 조금 촉박하게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못다한 얘기도 조금 더 하면서 어르신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나오지 못하고 저를 대체해서 다른 강사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낙상사고에 대비해서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 어르신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네,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